실무 문제풀이를 하시기 전에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세무사의 자료실 가셔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압축을 해제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교시라는 폴더와 그 다음에 설치는 이렇게 그 다음에 AB형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은 설치는 이렇게 들어가셔서 먼저 한글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확인하시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샘플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 있죠. 샘플 수험 번호가 전산회계 2급은 22 하나하나 쭉 가고요. 5373 이거 꼭 기억하셔야 설치해서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닫고요. 2교시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텍스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텍스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시면 설치하시겠습니까 나와요. 그러면 얘 누르시고요. 수험 번호가 22111111 누르시다 보면 이름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으셔도 돼요. 저는 정국쌤이라 넣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 형별은 A형 그 다음에 아까 5373이었죠. 5373 그 다음에 로그인 이렇게 실행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실무 문제풀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항상 사업자 등록증이 거의 나와요. 그래서 단 내 거를 수정하느냐 아니면 거래처를 수정하느냐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문제 1번 보시면 다음은 동네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랬죠. 그러면 우선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가셔서 동네 상사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동네 상사 맞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이숙년 맞고요. 그 다음에 계엄 연월일 2011년 3월 7일 맞고요.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26번 길 5 온천동 이렇게 밑에다 쓰죠. 그 다음에 사업자의 종류가 업태가 현재 저희 프로그램은 제조인데 제조가 아니라 뭡니까? 도소매죠. 그러면 수정해 주시고요. 종목도 의약품이래요. 그러면 의약품으로 수정. 그 다음에 또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사업장 관할 세무서예요. 지금 여기에는 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금정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동네죠. 그러면 클릭하셔서 동네 선택해 주시고 바꿔주시면 1번 문제 6점짜리는 끝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은 동네 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낮에 수업하고 밤에 유튜브를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데요. 요새 계속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녹음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래요.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에서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야 돼요. 상품 매출은 1억이고 매출 원가가 8천인데 저희는 9천으로 되어 있죠. 클릭을 하면 매출 원가 창이 뜨는데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1,000만 원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9천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인데 여기는 클릭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하얀색이고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는 회색이죠. 회색 부분은 직접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고치러 가셔야 되는데 우선은 확인을 누르시고 얘를 창을 먼저 닫으세요.
닫으신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 가셔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상품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 보시면 대차 차액도 1,0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2천으로 고쳐주면 대차 차액도 없어지고 수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다 넣으시고요. 다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실행을 해주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상품 매출 원가가 8천만 원으로 수정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비교하겠습니다. 급여는 1,000만 원인데 1,500이니까 수정해야 되죠.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10 플러스 기호를 누르시면 0이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400,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60, 그 다음 차량유지비 10, 소모품비 20, 잡비 30, 이자 수익 20만 원이죠. 이자 수익 20만 원 수정해 주시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36만 원. 그럼 맞습니다. 간혹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이때는 단기 순이익을 확인하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이 464만 원 동일하게 맞으시면 올바르게 수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닫아 주시면 되겠죠. 그럼 또 6점짜리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시면 문제 3번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우선은 거래처별 초기월 수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편에 보시면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선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전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제시된 거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우선 바드럼부터요. 바드럼 문제지를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문제지에선 광주상사가 140만 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부산상사 130만 원, 그 다음에 대구상사가 110만 원, 차액도 0원 이러면 맞게 수정하신 거고요. 지급범 가셔서 지급범은 지금 서울상사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수정하시고 인천상사가 120입니다. 그럼 120만 원 입력하시고 하나가 더 있죠. 어디요? 순천상사.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F2번 키 순천 뜨면은 그냥 엔터 치시면 들어가요. 그래서 순천상사가 얼마입니까? 2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거래처별 초기월이 끝나요. 그럼 얘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신규 거래처인 참별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를 추가하여 등록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 가셔서 참별상사 맞죠? 인쇄상태가 안 좋아갖고요. 참별상사인데 여기에서 코드는 2220번으로 하래요. 그러면 2220 엔터 참별상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형은 동시니까 3번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몇 번입니까? 1502-12344 대표자 성명은 황찬별이죠. 황찬별 업태는 도소매입니다. 그 다음에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오타 안 생기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실 때는 그냥 서울 강남구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여기에서 이런 거 갖다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다 다 입력하셔도 돼요. 금강타워 그 다음에 심표하고 대치동 이렇게 대치동을 밑으로 내려가도 오답 처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지금 입력해야 될 부분 다 끝났으니까 창 닫으시면 3번 문제까지 끝난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이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점 취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사실상 회계시험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전표 입력하는 거. 2급은 일반 전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전표 가서 일반 전표로 다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일반 전표 실행시키셔서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5일 무한상사의 상품 6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판매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받다 그랬습니다. 날짜 입력하실 때 쉽게 입력하시려면 0705 이렇게 하면 바로 구분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600만 원 판매하기로 하고 10% 그러면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이면은 제가 화면을 살짝 올려드릴게요. 차변이 밑에 보시면 차변은 3번이죠. 3번 차변에 현금 받았답니다. 그러면 101 아니면은 계정 과목에서 그냥 현금이라 치시면 바로 떠요. 아니면 이거를 간혹 입금 전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체 전표로 하시는 게 쉬워요. 차변 대변 다 넣는 거. 현금은 거래처 안 들어가고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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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뭐예요? 먼저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 선수금 선택되어 있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되고요. 채권, 채무, 거래는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수금은 무한상사, 거래처 무한이라 쳐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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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전산회계 시험하고 다른 회계 시험들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회계 시험들은 금융거래까지 거래처를 넣는데요. 전산회계는 금융거래를 거래처를 넣지 않습니다. 그냥 채권, 채무만 거래처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적요 부분이 문제인데요. 적요는 대체 적요라고 해서 상품이나 제품 2급이니까 이제 상품이겠죠. 상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빼놓고는 적요도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적요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단 실무에 나가시면 반드시 적요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업무 보실 때 업무 혼선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번 7월 12일 그러면 그냥 날짜 부분만 클릭해서 12 그럼 구분으로 바로 떨어지죠. 울산 중고나라에서 영업품 비품 에어컨을 11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습니다. 비품 110만 원짜리 샀죠. 그러면은 차변에 비품이 들어옵니다. 비품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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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플러스 1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뭡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미지급금도 거래처 넣어주셔야 돼요. 어디요? 카드 종류? 하나카드죠. 하나카드. 이거를 가끔 에어컨을 판매하는 회사로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드 대금, 카드 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우리는 카드 대금을 입금을 하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하나카드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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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2번 끝.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갈게요. 7월 25일 국제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였다. 대금은 7월 15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5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또한 상품 매입 시 5만 원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날짜부터 고치겠습니다. 7월 25일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있죠. 운임 5만 원, 상품이 500만 원이고 운임이 5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금액이 얼마가 돼요? 운임 원가 포함이죠. 그러니까 50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친절하게 7월 15일 날 계약금으로 지급한 50만 원 차감한대요. 그럼 뭡니까? 지급한이었으니까 선급금. 선급금이었고 국제상사 거래처 넣어주셔야 돼요. 얼마였습니까? 5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랬죠. 500만 원 중에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50이죠. 그러면 4번 눌러서 대변에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한 달 후에 돈 주기로 했으니까 뭡니까?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얘도 채무니까는 국제상사 넣어주셔야 되죠. 4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대변에 현금. 여기 밑에서 이거를 엔터 치시면 국제상사 따라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헷갈리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엔터 치시고 거래처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시면 안 따라와요. 해서 5만 원. 이렇게 하시면 7월 25일 거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4일 월이 바뀌었으니까 0804에서 관리부 직원의 격리 실무책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고 책을 샀죠. 책을 샀으니까 차변에 도서인쇄비죠. 도서하면 도서인쇄비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판매관리비밖에 안 나와요. 제조원가나 다른 원가들은 안 나오니까 800번대로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26번 도서인쇄비 얼마입니까? 88,000원이죠. 88,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은 기억하세요. 101번이에요. 101 현금 88,000원. 엔터만 두드러 쳐서 행을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회계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은 4번 문제도 해결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이요. 8월 5일. 그럼 5일로 바꿔놓고요. 여기에서 7월분 영업부 사무실에 인터넷 요금 5만원과 수도 요금 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선 차변에 인터넷 요금 뭡니까? 통신비죠. 통신. 아까 저희 800번 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814번 통신비 얼마입니까?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그러면 다시 차변에 수도 광열비죠. 815번 수도 광열비 얼마요? 3만원.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회계 시험들은 여기에 거래처의 은행명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전산회계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시고 엔터만 열심히 치시면 8월 5일 분계가 끝난 거예요. 전표 입력이.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6번 9월 25일 월이 바뀌었으니까 0925 영업부 건물 화재 보험료 2009년부터 2019년이죠. 2019년 9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속분 1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번엔 대변부터 갈게요. 대변 4번에 현금 엔터 15만원이 나갔대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뭐가 됩니까? 보험료 나갔으니까 보험료 종류 되게 많죠. 여기에서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보험료 이렇게 입력하시면 완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7번이요. 10월 3일 매출처의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과일을 100만원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거래처에 상품 대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 처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신데요.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800번대가 두 개죠. 하나는 해외 접대비예요. 여기서 해외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813번 100만원. 그 다음에 카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요. 미지급금 카드가 어디 카드입니까? 신한카드죠. 신한카드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 7번도 끝나요. 그 다음에 문제 8번이요. 10월 18일 그러면 날짜만 18일로 수정하고요. 강남 상사에 단기 대여금 800만원과 이자 30만 2천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그랬어요. 이럴 때도 대변부터 하는 게 더 쉬우세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 받았으니까
대변에 단기대여금 거래처 꼭 넣어주셔야 되죠. 강남상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800만원. 그 다음에 다시 대변에 이자도 받았대요.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얼마입니까? 30만 2천원.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차액이 마이너스 830만 2천원 나오죠. 이거를 차변에다가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했으니까 보통예금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문제 8번까지 완결이 된 거예요. 전표 입력은 문항당 4점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항당 4점씩이고요. 아니다. 문항당 3점씩이에요. 3점씩. 3점씩 해갖고 총 8문제. 8문제에서 전표 입력이 24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으로 넘어오면서 문제 5번도 사실상 전표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문제 5번은 항상 2문제가 나오거든요. 2문제가 나오는데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전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5번 보시면 5번에 1번이요. 7월 30일. 그럼 7월 30일 날 가볼게요. 7월 30일 날 갔더니 세금가공가 10만원, 그 다음에 현금 10만원 적요를 딱 써놨는데 취득세래요. 그러면 분명히 세금가공가는 아니죠. 그럼 문제 보시면 업무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취득세 10만원, 차를 사면서 지불한 취득세, 얘는 원가 포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금과 공가 있는 코드를 클릭하셔서 차량, 운반구, 원가 포함입니다. 그래서 얘를 차량 운반구로 바꿔만 주시면 5-1번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9월 30일 거 갈게요. 문제 2번에서 9월 30일인데 행복상사에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20만원이 영업부 회식비로 지출한 영수증으로 확인됐대요. 지금 선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급금이 아니라 직원들 회식비였죠. 그러면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다 복리후생비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리후생비 811번.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죠.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주시면 수정하는 문제도 2번까지 완료가 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 6번이 결산입니다. 결산은 일반 전표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우선 결산을 들어가기 위해선 날짜를 항상 12월 31일 말일로 무조건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결산 사항들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선 1번 보시면 결산인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액보다 3만원이 많대요. 근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지금 저희가 현재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분기하는 거죠. 만약에 기중에 현금 3만원, 장부 금액이 현금 3만원보다 많다. 그러면 쉽게 뭐예요? 실제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럼 기중이라면 이걸 뭘로 처리해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결산일 12월 31일 날 발견했을 때는 지금 현금이 실제 현금이 3만원 부족하니까 우선 대변에 현금 얼마요? 3만원 줄여야 돼요. 장부에서 줄이고, 그다음 결산일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뭐가 나옵니까? 잡손실이 와야 돼요. 결산 시 발견된 차액은 바로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지 절대 현금 과부족 계정이 12월 31일 날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이요.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보석 상사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가지급금으로 잡아놨었는데 그게 이자를 지급한 거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내가 현금을 얻다가 하여튼 지급을 하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가지급금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그리고 결산 정리사항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거에다 계속 입력하시는 거예요.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어디로요? 대변으로 보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에서 합계잔액상표로 가셔야 돼요. 합계잔액상표 가서 12월 31일 보시면 합계잔액상표에 가지급금 71만 1,000원이 있죠. 요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차변에 있던 애가 대변으로 빠지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71만 1,000원이었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 지급한 거래요. 그러면 차변에 이자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합계잔액상표 갈게요. 합계잔액상표를 아까는 종료시켰다가 제가 다시 들어오는 이유가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전표 입력해서 지금은 잔액이 안 남아있죠.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우선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죠. 현재 외상매출금이 6,856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1%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하시면 쉽냐면 계산기를 다 갖고 가시잖아요. 계산기에다가 685600 즉 0 2개 빼시면 1%예요. 685600 쉽게 얼마입니까? 68만 5,600원이죠. 그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빼기 대손충당금이 바로 아래에 있으면은 빼시는 거예요. 빼기 얼마요? 48만 5천원.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얼마로 나와요? 20만 600원이죠. 20만 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 현재 3,880만 원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해요? 0 2개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0 2개 없애면 38만 8천원 38만 8천원에서 31만 8천원 빼면 7만원만 더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문제지에다 우선 적어 놓으세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얼마일지,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할 거 얼마일지 적어 놓으시고 얘는 우선 닫으세요. 닫으시고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아랫부분 보시면 외상매출금이 있어요. 대손상각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아까 얼마였습니까? 여기에서 200, 600, 20만 600원이었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요 7만원. 여기에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여기에서 한 문제가 더 남았죠. 결산일 현재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920만 원이다 그랬죠. 단 전표 입력에서 구분으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 그랬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란에다가 920만 원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표 추가 있죠. 왼쪽 상단에 전표 추가 F3번 누르셔도 돼요. 전표 추가 예. 그리고 얘는 그냥 닫아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일반 전표 볼까요? 저희가 아까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놨었죠. 지금 결산 자료에다가 대손충당금 넣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했죠. 조회 딱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좀 전에 넣은 게 이렇게 반영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일반적인 실무 업무는 끝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제 7번은 조회하는 문제가 항상 3개씩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요. 조회하실 때는 내가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는지를 연습하셔서 어떤 문구가 나오면 어떤 메뉴로 이동한다는 걸 항상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선 1번부터 볼게요. 2분기, 즉 4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죠. 2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얼마인가? 이 문제 되게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계정 하나에 대해서 할 때는 총계정 원장 가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 묶음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월계표로 가시는 게 가장 나아요. 월계표 가셔서 월계표, 이건 그리고 매달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4월부터 4월 판관비 얼마입니까? 4월은 98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적어 놓으시고 5월부터 5월 얘는 784만 4,850원. 그 다음에 6월부터 6월 얘는 440만 원. 그러면 저희 아까 얘는 440만 원이고 가장 많은 게 4월이었죠. 4월이 980만 원. 그럼 빼면 얼마입니까? 540만 원이죠. 그러면 얘는 닫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해서 여기 금액에다가 5400 000 54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닫고요. 다음 문제. 1월에 외상 매출금 입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에 대해서 알 때는 총계정 원장 가볼게요. 총계정 원장 가서 1월부터 1월 계정가은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8번. 그러면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정별 원장에서 가서 찾으셔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문제를 조심하셔야 될 게 외상 매출금 입금액, 즉 내가 외상 줬던 게 입금된 거,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줄어든 거죠. 즉 어디요? 대변입니다. 대변. 3,085만 원. 얘가 정답이에요. 3,430만 원 쓰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3,085만 원 시험지에다 적어 놓으시는 게 편해요. 한꺼번에 입력하기 위해서. 그럼 얘 닫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계정 하나를 볼 때는 총계정 원장이 가장 편해요. 1월부터 6월이죠. 그 다음에 계정은 현금. 현금 코드 혹시 기억나세요? 101번. 이렇게 하면 월별로 얼마씩인지 나와요. 여기에서 지출이니까 어딥니까? 대변 보셔야 되죠.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요? 1월. 그 다음에 금액은 7,039만 7,890원. 요거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가서 저희 아까 2번 답은 얼마였습니까? 2번 답은 3,085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3번 답은 몇 월이었어요? 1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70397 89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시험 답안 다 체크하셨으면 닫기,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실 때 요 오른쪽 하단에 답안 저장 노란색 있죠.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약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시다가 USB 뽑아서 제출하시고 프로그램 종료하시고 퇴장하시면 돼요. 간혹 답안 저장을 누르자마자 USB 바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 저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답안 저장 누르시고 1초, 2초, 3초, 4초, 5초 한 5초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서 USB 제출하시고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요 근래 계속 아침에 강의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좋은데 끝까지 듣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